조선 수군이 일본 수군과 맞서 한산도에서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늘 역사 E뉴스에서는 우리 수군의 활약과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한산도 대첩에 대해 자세히 살펴봅니다. 연이은 승리로 임진왜란의 전세를 역전시킨 조선 수군의 선봉장 이순신 장군에 대해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역사 E뉴스의 최현주입니다. 1592년 조선에서는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쟁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조선은요, 전쟁 초기 일본군에게 계속 패하게 됩니다. 결국 왕까지도 궁궐을 버리고 피난을 가게 됩니다. 계속되던 육지에서의 패전 소식. 하지만요, 바다에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조선 수군은 바다에서 과연 어떤 활약을 펼쳤을까요? 또한 일본 수군을 거의 전멸시킨 한산도 대첩. 이 전쟁에서 조선 수군은 또 어떻게 승리를 이끌어냈을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조선 수군의 활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에서의 싸움, 즉 해전에서 첫 승전보를 울린 곳은 옥포였습니다. 일본군들이 거제도의 옥포에 출몰하였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순신 장군은 함선 85척을 이끌고 원균의 함대와 합류하여 옥포 앞바다로 빠져나오려는 일본 함대에 맹렬히 포격을 가하는데요. 우리 수군의 별다른 피해 없이 일본 함선 26척을 격파합니다. 이것이 바로 임진왜란 최초 해전에서의 승리인 옥포해전입니다. 며칠 후 경상도 사천 앞바다에서는 거북선을 등장시켜 일본 함선 13척을 격파, 또 한 번 큰 승리를 이끄는데요. 이것이 바로 사천해전이죠. 애초에 일본은 육지에서 빠르게 진격을 하고 바다를 통해 육지의 일본군에게 식량과 무기 등 물자 보급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이 지휘하는 조선 수군의 활약으로 계획에 차질이 생기자 일본 수군은 병력을 증강해 공격할 기회를 노립니다. 일본 함선 70여 척이 거제도의 견내량에 모여 공격 준비를 하던 중 이순신 장군이 이를 간파하고 전략을 짭니다. 견내량은 지형이 협소하고 암초가 많아 큰 배들은 서로 부딪혀 싸우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일본군은 불리하면 무트로 올라갈 수 있으므로 한산도 바다 가운데로 끌어내어 완전히 잡아버리는 것이 좋겠군. 이순신 장군은 적을 유인하기 위해 먼저 몇 척의 함선을 보내 공격하는 척했습니다. 조선 함대를 섬멸하라! 일본 함대가 공격하자 조선의 함선들은 힘이 없는 척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일본 수군이 무서워 도망가는구나. 계속 쫓아라! 한산도 앞 넓은 바다로 나오자 갑자기 도망가던 조선의 함선들이 세 갈래로 나뉘며 180도로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학의 날개 모양으로 학익지를 펼치고 진격하라! 또한 숨어있던 함대들도 합류해 일본 함대를 에워쌌습니다. 이럴 수가! 우리가 속았다! 조선 수군이 일본의 함선에 화포를 발사하자 일본군은 뱃머리를 돌려 도망가려 했지만 이를 깨달았을 땐 이미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전투 시작 1시간 만에 일본 함선 66척을 격침시키고 대승을 기록한 이 해전이 바로 한산도 대첩입니다. 이 전투에서 조선 수군이 치른 희생은 놀랍게도 사망 1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임진왜란 3대 대첩 중 하나인 한산도 대첩. 한산도 대첩은요, 조선 수군과 일본 수군 2만 명이 맞붙은 엄청난 규모의 해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의 뛰어난 전술로 조선 수군은 피해를 최소화시키면서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육지에서는 천하무적처럼 보였던 일본군의 조총. 왜 해전에서는 힘을 쓰지 못했을까요? 자, 그럼 조선수군이 승리를 계속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조선수군의 승리 요인 중 하나는 배였습니다. 조선수군의 주력 함선은 판옥선이었고 일본 수군의 가장 큰 전투함은 안택선이었는데요. 일본의 안택선은 배 바닥이 뾰족한 형태여서 속도는 빠르나 배의 방향을 바꾸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반해 판옥선은 배 바닥이 평평해서 제자리 회전이 훨씬 쉬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을 유인하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꿔 포위하는 등 전술을 펼치기에 좋았습니다. 게다가 판옥선은 2층으로 되어 있어 노를 젓는 병사와 화포를 쏘는 병사를 각각 다른 층에 배치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투 중 서로 방해가 되지 않아 전투력을 높일 수 있었죠. 또한 일본의 안택선은 속도를 빨리 내기 위해 가벼운 삼나무로 만든 반면 조선의 판옥선은 두껍고 강도가 높은 소나무로 만들어서 튼튼했는데요. 판옥선과 안택선이 부딪히면 안택선은 쉽게 부서졌지만 판옥선은 끄떡없었습니다. 게다가 이순신 장군이 설계하여 제작한 거북선은 판옥선보다 더 튼튼했으며 철갑 덮개로 덮여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 수군은 상대방의 배에 가까이 된 다음 배에 올라 칼이나 조총으로 싸우는 전술을 펼쳤는데 일본 함선이 가까이 다가오더라도 철갑에 박힌 송곳 때문에 배 위에 오를 수도 없었지요. 거북선의 군사들은 철갑 덮개의 보호를 받으며 화포와 불화살을 쏘며 안정적으로 일본 함선을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승리의 또 다른 주요 요인 중 하나는 막강한 무기, 화포였습니다. 조선 수군의 화포는 다양했으며 제일 큰 화포는 무게 8kg의 포탄을 4km까지 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승리 요인은 무엇보다도 강력한 성능의 무기와 배를 이용해 효과적인 전투를 수행할 수 있었던 잘 훈련된 우리 수군이 있었다는 점이죠. 한산도 대첩의 승리로 조선 수군은 해상에서 주도권을 확실하게 잡게 되고 일본군은 육지의 병사들에게 무기와 식량을 보급할 길이 막히게 됩니다. 당시 재상이었던 유성룡은 임진왜란에 대해 쓴 징비록에서 한산도 대첩을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일본은 원래 육지와 해상의 병력을 합세하여 서쪽으로 쳐내려오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 한 번의 해전에 의해 마침내 일본은 그 한 팔이 끊어진 것과 다름없게 되었다. 일본군이 비록 평양을 빼앗았지만 그 형세가 외롭게 되어 더 전진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전라도와 충청도를 보존하고 나아가 황해도와 평안도 해안 지역까지 보존할 수 있었다. 승승장구하던 일본군의 기세를 꺾고 임진왜란의 전세를 대역전시킨 한산도 대첩. 이러한 조선 수군의 승리 뒤에는요, 뛰어난 장수 이순신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럼 과연 이순신 장군은 어떠한 인물인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신은 1545년 한양의 건천동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무예의 소질이 있었는데 유성룡은 징비록에서 이순신의 어린 시절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순신은 어린 시절 영특하고 활달했다. 아이들과 모여 놀 때는 나무를 깎아 화살을 만들어 전쟁 놀이를 했다. 자라면서 활을 잘 쏘았으며 무과의 급제에 관직에 나가고자 했다. 이순신은 1572년 28세에 훈련원 별과에 응시했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치르던 중 타고 있던 말이 넘어져 그만 다리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부러진 다리를 버드나무 껍질로 싸매고 시험을 끝까지 마치는데요.
물론 낙방을 하지만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정신으로 노력해 결국 4년 뒤 무과에 급제합니다. 이순신은 관직에 들어선 후 초기에는 여진족과 싸우며 북쪽의 국경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1년 전 그는 전라 좌수사로 임명됩니다. 다른 관리들은 전쟁을 대비하는 것이 오히려 민심을 불안케 한다고 여겼지만 이순신 장군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화포 사격 등 군사훈련을 지속적으로 하며 거북선과 같은 독창적인 철갑선을 개발하는 등 전쟁에 대비했는데 그가 쓴 난중일기에 이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날 거북선 도쳇을 배 29피를 받았다. 거북선에서 화포를 쏘는 것을 시험하였다. 임진왜란에서 조선 수군이 연승을 거둔 것은 이순신 장군의 이러한 유비무한 정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은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관직을 박탈당해 백의종군을 하게 됩니다. 그가 백의종군을 하자 그토록 막강했던 조선 수군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일본 수군의 승리로 위기를 느낀 선조 임금은 이순신 장군의 복귀를 다시 명하였는데 그가 돌아와 배를 모아보니 고작 12척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신에게 함선 12척이 있사온데 죽을 힘을 다해 항거에 싸운다면 오히려 해볼만 합니다. 어떠한 어려운 조건에서도 포기를 하지 않고 불굴의 정신력으로 다시 일어나 조선 수군을 이끈 이순신 장군. 그는 절대적으로 열세였던 명량해전에서 승리하는 등 다시 남해안의 해상권을 장악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후 벌어진 노량해전이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전투가 됩니다. 이순신 장군은 일본으로 철수하려는 일본군의 배를 공격해 또 승기를 잡게 되는데 이때 한 발의 총탄이 그를 관통합니다. 싸움이 바야흐로 급하니 내가 죽었다는 말을 하지 마라. 이렇게 이순신 장군은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며 노량해전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23전 23승)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이순신 장군. 연이은 승리로 전란의 흐름을 바꾸고 백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던 이순신 장군의 생애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의 강직함과 용기는요, 지금까지도 전해지며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역사 이뉴스, 오늘은 한산도 대첩과 이순신 장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거북선과 하객진 전법을 사용한 화포 공격. 한산도 대첩은요, 세계 해전 역사에 길이 남을 명승부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세계 유명한 해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원전 480년, 페르시아 함대는 그리스를 침공하지만 그리스 함대에게 참담한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살라미스 해전인데요. 그리스는 노가 3단으로 배열된 3단 노 함선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는데요. 그리스 함대는 살라미스 해협에서 약 7시간 동안 200여 척의 페르시아 함선을 격침시켰습니다. 이 해전 후 그리스는 오랫동안 페르시아의 위협을 받지 않았지요. 그리고 1805년 영국 넬슨 제독 함대가 프랑스, 스페인 연합 함대를 격파한 트라팔가르 해전을 했습니다. 이 패배로 나폴레옹은요, 영국을 침략하는 것을 단념하게 되었고요. 영국은 식민지까지도 빼앗기지 않고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아메리카에서의 주도권 싸움에서까지 영국이 우세하게 되죠.
바다에서는 이순신 장군과 수군들은, 그리고 육지에서는 광군과 의병들의 활약이 이어지면서요. 조선은 일본에게 반격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자, 임진왜란의 막바지 궁금하시죠? 역사 이 뉴스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